제2부 1화 황룡사에서 생긴 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화 우체지 황룡사에서 생긴 일. 원나라가 대도에서 쫓겨서 북원으로 도읍한 지 이미 5년의 세월이 지났다. 명나라가 세워진 후 세상은 본격적으로 난세가 도래했으며 아직 응천부의 홍무제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응천부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중앙 권력이 미치지 않아서 곳곳에 혹세무미 나는 무리와 탐관 오리들이 득실하였으니 세상은 여전히 암천이었다. 한 달 전 장안과 개봉에서 사도세가의 모략과 술수를 괴멸시킨 유성문은 청해성에 있었던 그의 좌장곽부의 요청으로 이래전에 개봉을 떠나 청해성 노중에 있었다. 지금 한겨울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청해성은 장강 이북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늦겨울에 기승이 대단하였고 살에 애일 듯한 사풍이 북에서 불어오고 있었으니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어서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눈발이 날린들 아무 이상이 없는 날씨였는데 휘잉 휘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났으며 메마른 가지는 서로 비비고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화르르 화르르. 타닥 타다다다 닥닥 타닥닥. 모닥불인가. 불이 번지지 않도록 둘레에 돌이 쌓여 있었고 모닥불은 바람에 의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돌 틈 사이에 찻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 이 찻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후후 후르르 흡. 모닥불을 쬐며 나무그루터기에 앉아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호호 불어가며 차를 마시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 인물은 흑색 무복을 입은 천하절색의 미남자였다. 얼핏 보아도 보통 성인보다 머리 하나 큰 키로 호리호리한 체형이지만 매우 균형 잡힌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강호 무인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추운 겨울에 이 갑의 한 잔이 사람의 가슴과 마음에 매우 진한 따뜻함을 선물하니 참으로 좋구나. 비록 오늘도 풍찬노숙이라도 말이야. 가베. 이 가베는 중원에서 매우 귀한 물건이지 않은가. 비록 가까운 월국에서 가베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비주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파사국에서 거래하며 파사국 상인의 중개 무역으로 중원의 상인들이 들여오고 있었다. 물론 비록 가베가 보관과 처리가 용이하더라도 오랜 시간 유통이 가능하지만 너무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과정 여러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 가베 한 잔의 가격이 무려 금열량이나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가베를 즐기는 인물은 중원에서 극히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며 황제라도 극상품의 가베를 시중에서 만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는 수준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 흑색 무복을 입은 인물이 누구이기에 이 귀한 가베를 홀로 마시고 있더란 말인가. 그리고 가베를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인물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곳 오지 산중 숲에서 이를 즐기고 있더란 말인가. 신분 도입은 무사들과 이영이 잘하고 있겠지. 장안과 개봉에 나는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반원들이 동요를 일으키면 다시 백성과 양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니 말이다. 아, 홀로 가베를 즐기는 인물은 바로 친군도의부의 실제적인 수장인 유성문이었다. 역시 그는 인중지룡으로 그 얼굴이 관옥과도 같아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 하늘의 천인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유성문이 앉아있는 숲은 빽빽한 나무들이 둘러싼 모습으로 대부분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공터였지만 고목들이 군데군데 쓰러진 모양이라 비록 풍찬노숙을 준비하는 유성문이라도 제법 아늑한 공간으로 여겼다. 잘하고 있겠지. 장안의 경천에인 찻방도 잘 있겠지. 오늘따라 육형님과 노이가 보고 싶구나. 후후 후르르 흡. 꿀꺽. 좋군. 유성문의 입에서 입김이 나와 하늘로 오르다 사라진다. 유성문의 눈빛에 날카로운 얘기가 스쳐 지났으며 부스럭 부스럭. 유성문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록 오후 늦은 시간이었지만 때가 겨울이라 점점 어둑어둑한 주변이었다. 그러나 유성문이 누구인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내가 공부의 소유자로 어두컴컴한 밤이라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시력이었으니 부스럭 부스럭. 검은 신형이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성문에게 나아오는 인물이 있었다. 아,
그 뒤로 두 개의 신형도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금 지친 걸음인지 천천히 모닥불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유성문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선객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소?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힘없이 걸어온 인물 중에 앞선 자가 조금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후후후, 이리 오시오. 사해가 동포요 강호 무림이 동도인데 이리 오셔서 몸을 좀 녹이시오.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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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벅. 세 사람은 유성문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성문에게 속히 걸어왔다. 후다닥, 후다닥. 세 사람은 신속한 동작으로 모닥불에 다가와 각자 돌이나 나무 둥치를 가지고 와서 모닥불에 앉았다. 그런 곳에 앉지 마시고 이것들을 이용하시오. 아니, 이것은 혹시나 해서 낮에 만들어 놓은 것이오. 그리고 보니 유성문이 앉은 곳은 단순한 나무 그루터기가 아니었다. 사람이 객잔을 이용할 때 의자로 보였는데 다만 높이가 매우 낮은 의자로 보였다. 또한 세 사람에게 권한 것도 유성문이 앉은 의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험한 오지 숲속에서 이런 의자를 만드셨소? 조금 심심해서 만든 것이니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소. 허허, 정말 감사드리요. 은인 감사드리요. 세 사람은 유성문에게 매우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낮은 기온과 쌀쌀한 바람으로 인해 모닥불에 손을 비비며 녹인다. 여기 추운 바람 앞에 몸도 좀 녹이시오. 내가 마시는 차인데 맞는지 모르겠어. 어이쿠, 감사드리요. 이 따뜻한 모닥불로도 감사드리온데 차까지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내가 마시고자 끓였던 차요. 마침 넉넉하게 끓인 차이니 여러 잔 마셔도 좋소. 하지만 은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라 말씀하시면 가베라는 차인데 우리 중원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차요. 귀한 차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자주 물을 비워야 하며 늦은 밤 피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지 않소. 아, 은인, 저도 종전 상인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차를 구하실 수 있었소? 그리고 이렇게 귀한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귀하께서 가베를 하시오?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성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중 상인이었다고 소개한 인물은 조금 헬쑥한 얼굴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얼굴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가베라는 말을 듣고 눈빛이 잠깐 예리하게 빛났으며 이자는 검은색 피부에 주름이 제법 깊게 배인 인물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선한 얼굴인지 아니면 조금 얌전한 얼굴인지 제법 하얀색 피부를 가진 인물로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한 자로 보였는데 다만 그의 두 눈이 꽁한 것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었다. 세 분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세 사람은 유성문의 물음에 마시던 차를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지 않아도 좋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부부는 다른 이에게 언제든 말할 수 있어. 혹시 유성문은 검은색 얼굴을 한 이를 보았다. 은인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나는 조금 먼 곳에서 왔어. 종전에는 장안에서 찻방을 운영하는 자로 개봉이 들렸다가 차밥 매입으로 사천 황룡사로 가고 있는 길이요. 아, 오체지로 유명한 황룡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루나 이틀만 더 가시면 되겠군요. 맞소이다. 황룡사가 소림사와 같이 철관음을 재배한다고 하기에. 은인은 얼굴을 보니 천하절색으로 꼭 고관대작의 자제로 보이시는데 찻방을 운영하십니다. 후후후후. 칭찬 감사하오.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소. 하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었소. 그런데 보통 중원에서 차를 파는 곳을 다관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찻방이라는 이름을 찻방이라면 차를 파는 곳으로 보이오만.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제가 속한 조직에 과거 고려방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렇소. 그렇다면 찻방이라는 말이 고려에서 왔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유성문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저희는 곤륜산맥에서 나와서 귀한 설삼을 가지고 운남의 현가장으로 가고 있소이다. 현가장이요? 현가장은 곤명의 호족이요. 수많은 운남의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이 현장주를 매우 존경한다오. 아, 예. 나는 운남 곤명 표국에서 일하는 친구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상인으로서 곤륜산맥으로 가는 길에 제법 익숙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친구는 현가장의 작은 공자요. 그렇군요. 나는 장안에서 찻방을 운영하는 유성문이라 하오. 유성문은 앉아서 간략한 예법으로 폭언하였다. 이에 다른 세 사람도 유성문에게 폭언한다. 설삼을 구했다고 하셨다면 뭐야? 이 친구 영물에 욕심이 있다는 것인가? 유성문의 미소에 표국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인물은 잠깐 현기증이 일었다. 무슨 사내가 이다지도 잘생겼단 말인가? 더더욱 황금 미소라니. 내가 여인이었다면 간담이 녹아나겠군. 표국 출신이라고 말한 인물은 얼굴색이 짙은 검은색이었다. 무인이라면 독공을 익히고 있는 인물로 보였다. 얼굴이 짙은 검은색이라는 것은 독공을 연마한 자라면 그 수준이 매우 깊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표국 출신이라는 자는 성문의 미소를 잠시 보다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설삼에 관심이 있는 것이요. 물론 제 관심사가 차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소문난 영역에 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오. 설삼은 무가지보로 원산지는 주로 북해 빈궁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곤륜산맥 오지에도 간혹 발견되기도 하오. 하지만 하늘이 허락해야 이 설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말이오. 훌륭하오. 그대의 식견이 놀랍소. 사실 우리가 운남으로 가지고 가는 설삼은 우리가 평화의 증표로 받은 것이요. 우리 소장주에게 설삼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독곡에서 설삼이 필요하다. 영역은 독과 큰 삼극인데 왜일까? 허허, 얼굴색이 매우 검은 자의 출신이 독곡이라는 것을 유성문은 알고 있더란 말인가. 표국에서 일한다는 친구인데. 이것도 드셔보시오. 아, 이것은 무엇이오? 개봉 육포요. 개봉 육포라면 혹시 왕가 육포가 아니오? 후후후후. 개봉, 왕가 육포를 아시오? 알다마다요. 전 중원에서 육포를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곳은 많이 있지만 개봉왕과 육포는 3대가 이어서 만드는 수제 육포로 매우 소문이 난 명품 육포가 아니오. 이자는 상인이 맞는구나. 성문의 눈에 이체가 지났다. 후후후후. 역시 그대는 상인이요. 상인들이 왕가 육포를 모른다면 그는 중원 상인이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드시오. 감사하오. 우리는 청해성 경계의 객잔에서 하루 기거하고 움직여야 했는데 우리는 걸음을 재촉해야 했소. 그리고 사천으로 들어서 쉬고자 했는데 결국 이곳에서 노숙해야 했소. 정말 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겪었을 것이오. 유성문은 찻잔에 있는 가베를 마저 마셨으며 차추전자에서 한 잔 더 따라 마셨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은 저녁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성문이 내민 육포를 맛있게 먹었다. 물론 가베도 마시고 이들은 각자 관심사에 대해 더 많은 담소를 나눴으며 반시진의 시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소. 유성문은 조금 피곤한 눈을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보찜에서 침낭을 꺼냈다. 이 침낭은 여우 가죽과 털로 만들어진 침낭으로 딱 봐도 매우 따뜻하게 보였다. 침낭이 매우 좋아 보이오. 차에 대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차밭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 본인은 중원 전국을 다니거나 때로 대리국이나 그너머 월국, 파사국 등을 다닐 때도 있는데 항상 객잔에 머물 수 없어서 이렇게 노숙하기 좋은 물건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오. 그렇군요. 세 사람은 유성문의 침낭을 보며 부러운 얼굴을 하였다. 물론 이들 또한 자신의 보찜에 침낭이 있지만 성문에 비해 좋은 침낭은 아니었다. 침낭 안감이 매우 좋아 보이오. 이것은 여우 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신강에서 재배한 목화솜이요. 솜이요? 그로써 목화는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는 좋은 식물이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같이 추운 날에는 매우 요긴하오. 세 사람은 성문의 설명에 더욱 부러운 얼굴을 하였다. 후후후후. 미안하오. 여분이 있으면 나눠드리겠소만 애석하게도 이 침낭은 한 개뿐이라. 아니요, 은인. 우리에게 차와 육포와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선물해 주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오. 상인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말했다. 그럼 내일 뵙겠소. 성문은 자리에 누운 후 다른 사람은 농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반각이 지나자 성문은 새근새근 잠들어 간간히 새소리가 났다. 저 친군 이렇게 추운 날에도 금방 잠들어 버렸군. 정말 좋은 침낭인가 봐.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저 친구를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이봐, 석당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차와 식사와 잘 자리를 주었는데 굳이 이런 자를 죽여봐야 무엇하겠나. 장로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삼공자. 괜찮소. 이런 자를 죽여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소. 이 자가 정말 다관을 운영하는 인물로 보입니까? 다관을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소. 하지만 삼공자. 이 자의 일신상에 무공이 없는 것은 확실하오. 그에게 어떠한 내기와 공력은 없으니 말이오. 이렇게 젊은 자라면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없을 것이오. 물론 나처럼 발로한동의 고수라도 말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황룡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가 틀리면 아이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미 나이가 120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발로완동하여 30대 중반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삼공자님. 그나저나 말해보시오, 석탕주. 네, 삼공자님. 이번 재종기만은과의 화합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설삼이 매우 급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독고께 무사 200인을 청해성에 두고 왔지 뭡니까? 물론 대공자께서 위중하니 어쩔 수 없지요. 설삼의 양력이 필요해서 주화 입맛 기운이 있는 대공자를 살려야 하니. 삼공자. 정말 재종기 마문이 이곳 청해의 폐주가 될 것 같소. 모르지요, 장로님. 다만 우리 독곡의 무사들인 화열당 당주의 인설로 골륜파의 검진만 뚫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재중기 마문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청해 재종기 마문이 청해성의 폐주가 되고자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청해성 골륜산맥을 지키는 골륜파가 이를 저지한다는 것이. 우리도 내일 일찍 온남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출발해야 하니 모두 취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네, 삼공자. 알겠습니다, 삼공자님. 세 사람은 모닥불 주위로 잠자리에 찾아 누웠고 그들은 각자 자기 보찜에서 침낭을 꺼내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이들의 침낭은 유성문에 비하여 조금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추위에 고단한 노정이었는지 금세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모닥불은 오래도록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밤하늘 별들은 주변이 모두 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어서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으니 아침이 밝아오고 아직 온전하게 태양이 뜬 것은 아니었지만 모닥불은 불이 꺼져 연기만 피어나고 있었다. 독곡의 장로란 인물은 잠에서 깨어나 앉은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문이 있었던 자리에 없었으며 삼공자란 인물과 석당주란 인물은 아직도 잠자리에서 자고 있었는데 삼공자 일어나시오. 역시 이들은 독곡의 고수란 말인가. 작은 소리였지만 삼공자와 석당주란 자는 뭉구적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난다. 장로께서는 기침하셨소? 그렇소, 삼공자. 그런데 우리를 대접한 인물은 없소. 이런, 우리가 깨지 않고 그자가 사라졌단 말인가요? 그렇소. 녀석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무림 고수로 보이오. 내가 느끼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는 것은. 이들은 성문의 존재에 대해 조금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참 신비한 사람이었군. 삼공자란 인물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고 성문을 생각하며 혼잣말하였으며 이런 삼공자를 조금 엉뚱한 얼굴로 보았는데 도대체 성문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프로 후기편으로 영웅불사지체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